주택의 수요라는 거는 결국은 돈을 의미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돈 들어오는 경로는 세 개밖에 없거든요. 다만 그 종점 가격을 계산할 때 위아래 종점 가격을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?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가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20년에 1년 동안 지수가 위로 22%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그 한 해 정말 잘했을 때 돈을 정말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1년에 지수 기준으로 개별단지 더 오른다 쳤을 때 지수가 22% 오르고 내가 전세 매매 반반인 주택을 갔다면 나의 총 자본 투자 수익률은 44% 되는 거예요. 50% 넣어놨으니까요. 부동산 잘 사면은 그 해 한 40%대나 50% 버는 거예요. 잘 샀을 때는. 망했을 때는 얼마나 망하냐? 우리나라 하락의 정점은 22년 하반기였는데 그 한 해에 지수가 24% 빠졌어요, 서울에서. 그래서 망했을 때는 똑같이 5대5면은 그때는 자본 날아가는 거죠, 100%. 그러네요. 24% 빠지니까. 그래서 그 정도 위아래 변동성이 있는 자산인데 그거를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환경이니까 좀 이런저런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부동산 대책 저도 이제 세금을 다루니까 저는 항상 세 개가 좀 움직이는 거라고 봤었는데 공급이랑 세금이랑 대출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에 또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슈도 좀 있던데 전세 자금 대출이 좀 빡빡해지면 그러면 이게 긍정적 시그널일까요? 부정적 시그널일까요? 그건 직관적으로는 좀 부정적인데요.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매매, 특히 아파트 매매에서는 전세 비중이 더 높거든요.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더 높아서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전세 끼고 집을 사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평균적으로 갭 투자가 50%가 넘었고 올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도 갭 투자가 다 50이 넘고 용산은 67%나 돼요. 용산이 제일 높아가지고 3분의 2가 다 갭 투자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전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월세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현금 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. 그렇죠. 평가 손실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. 내가 캐시 플로우가 꼬였을 때 부도가 나는 거가 기업차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에게 현금 흐름 문제를 발생시킬 이슈여가지고 직관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주택 매매 시세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. 반대로 전세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때에는 전세를 계속해서 올려서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집을 안 팔고 전세금을 올려받으면서 그거를 준유동화시키는 임대인도 많았고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서 전세 끼는 갭 투자를 하고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고 어차피 임차료 올라가면 부동산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서 부동산 랠리도 같이 즐겼었던 게 지난 몇 년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정책 관련 변화는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많은 지표나 지수 같은 걸 보시는데 뭐 지표나 관점 이런 것들을 어떤 거로 좀 보고 배우면 좋을지 말씀을 좀 주신다면. 네,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공급 학파와 수요 학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약간 수요파에 해당이 되고 수요파. 그 주택의 수요라는 거는 결국은 돈을 의미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돈 들어오는 경로는 세 개밖에 없거든요. 개인 기준으로도 종합소득 하나,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양도세를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이제 그런 양도소득, 주식과 부동산 맞습니다. 같은 그런 양도소득이요. 그리고 나머지는 그 대출이거든요. 두 가지는 소득이고 하나는 대출이거든요. 대출도 요새는 복잡해져가지고 금융기관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그렇죠. 패밀리 은행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의 장르도 좀 퍼졌는데 결국 이 세 가지 경로가 수요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냥 성장률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처분소득은 자산시장이랑 연동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대출은 이건 뭐 금리나 대출 제도 이런 거랑 또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지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단에서 이 세 개 지표를 보고 지금 수요가 올라갈 상황이다 안 올라갈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결국 부동산 시장만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결국은 네네. 그게 뭐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다 같이 연동돼가지고. 그렇죠. 그게 소득원이니까요. 네. 네네. 그리고 또 공감이 되네요. 그 패밀리 대출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, 진짜. 네, 사실 이런 내용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 보면은 다 나와서 맞습니다. 어느 돈을 활용했는지가 대충 나오니까 결국 돈이 수요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은 요즘은 패밀리 뱅킹 없는 데가 없고 종전 부동산 처분 안 하시는 분이 없고 그 다음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처분 소득이 지금 처분 소득이 제일 크거든요. 네.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. 그러면 제일 큰 지금 자금원이 자산 시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산 시장이랑 왜 상관관계가 높냐?
그냥 사실은 인간관계도 높을 거예요. 이제 앞으로 저가 생각할 때는 코인 팔아서 사실 부동산 사는 거니까. 맞아요.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종전 집 팔아서 새로운 집 사는 것처럼 다른 투자 자산 팔아가지고 좋은 집 부동산 사고 이거는 그런 흐름은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시장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그러면 내수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지금 뭐 자영업자 이렇게 망하고 있다 이런 것도 결국은 흐름 자체가 막히는 현상일 테니까. 아니 저는 그것도 완전 양극화된 게 소득도 가계소득 1, 2, 3, 4, 5분위로 나눠서 보면은 4분위와 5분위 소득이 실질적으로 현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. 소위 소득 기준 상위 40% 가구들이 되겠습니다. 근데 그 상위 40% 가구들의 소득 증가율은 하위 3분위, 2분위, 1분위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평균적으로 소득 특히 5분위가 지금 가구 기준으로는 1,100만 원 넘는데 5분위 가구 같은 경우에 연간 9에서 10%씩 올라버리거든요, 소득이.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21년 고점이잖아요. 지금 24년이고요. 그럼 3년 동안 이런 가구들은 소득이 1.5배가 됐다는 거가 돼요. 그럼 1.5배가 됐을 때 종전의 PIR 대비 현재 기준 명목으로 PIR은 현저히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21년 전고점을 24년에 뚫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앞으로 3년 후면은 뚫린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그때 되면은 거의 소득이 더블라 있거든요. 4분위와 5분위는. 그럼 4분위와 5분위가 소득이 1.8배에 올라 있는데 21년 명목 가격을 못 뚫을까요? 이제 그거는 이제 뚫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명목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사실 현실 경제는 명목 금액으로 돌아가거든요. 10억짜리 부동산이 11억 되면 10% 오른 거지. 그냥 10억짜리 부동산과 11억 부동산 사이에 3년이 있었고 물가가 3%씩 올라 있으면 0% 올라간 거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 경제는 실질로 계산을 하지만 우리의 잠정적인 그 인식은 늘 명목 금액이거든요. 연봉 1억에서 1억 1천 됐다. 5천에서 6천 됐다. 이렇게 계산하지 뭐 물가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명목 금액은 시차를 두면 둘수록 소득 증가율에 따라서 과거의 명목 금액은 결국은 다 돌파가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것도 올랐다고 하면 거의 오른 거죠. 오른 건데 제가 오늘 내내 드렸던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오래된 긴 기간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손익비를 진짜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만큼 오른 자산은 다른 데도 많다. 다른 데도 많고 그리고 사고 파는데 거래 유동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 리스크를 안고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냐.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는 한도 안에서 그냥 잘 맞춰서 사시면 되는 거지 정말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죠. 정부는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죽어있고 현재의 전세가의 이례적인 2년간의 초강세는